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0년 1회 액세스 1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자르는 거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갈 거니까 혹시 필요한 부분이 단편적이신 분들은 이제 돌려서 보시고요. 자, 우리가 열어야 되는 파일은 길버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신화공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기본서에 있는 최신 기출 문제에서 여시면 됩니다. 파일을. 자, 암호가 걸려 있어요. 암호는 1별표 5001입니다. 2021년부터 바뀌어진 유형에서는 액세스는 쿼리가 많아지는 것.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생분들한테는 좀 더 유리한 시험 범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험 유형이 되지 않을까. 쿼리를 좀 공부를 많이 해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2020년, 2019년 이렇게 넘어갈 거잖아요. 제가. 넘어가겠죠? 이제 그러면 쿼리 문제가 적어요. 예전에는 쿼리 문제보다는 뭐 이제 프로시저 문제가 더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조금 이렇게 세세한 설명 말고 이제 좀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저 잔소리 너무 많아서. 자, 1번 문제 DB 구축에 관한 문제고 다시 1번에 테이블 완성, 그러니까 테이블 수정하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테이블 수정해야 되는 거는 고객 테이블, 제품 테이블, 주문 테이블 세 개의 테이블을 수정하면 되겠고요. 자, 고객 테이블에서는 성명 필드에 자,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하는 것. 뭐죠? 필수죠? 빈 문자열 허용하지 않는 것. 빈 문자열 허용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고객 테이블의 핸드폰 필드에 0102라는 문자열 그랬으니까 010 우리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쌍따옴표 하셔야 됩니다. 문자기 때문에. 그리고 8자리의 숫자를 나타내는 입력 마스크를 지금 설정할 거잖아요.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입력 마스크. 자, 숫자를 나타내는 입력 마스크는 0, 9, 샵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아시면 되겠죠. 자, 그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는지는 이제 아래쪽에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빼기는 문자니까 그냥 쌍따옴표를 써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2자리가 숫자 빼기 2자리가 반드시 입력돼야 된대요. 이거 빼기 2개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숫자는 0에서 9까지의 숫자만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0 쓰셔야겠어요. 숫자만 입력하는 건 0입니다. 자, 자료 화면 시 화면에 별을 표시하고 그랬으니까 화면에 별 표시하라 그랬어요. 자, 입력 마스크 구조 있죠. 자, 010 빼기 뺑뺑뺑뺑뺑뺑뺑뺑 이걸 이제 써야 되잖아요. 쌍따옴표에서 010 이렇게 문자라고 써줄 거고요. 자, 그리고 빼기 별별별별인데 숫자 들어갈 거니까 빵빵빵빵 쓸 거고요. 다시 또 숫자 들어갈 거죠. 빵빵빵빵 이렇게 해서 8자리 숫자를 넣어줄 거고 빼기 쓸 거예요. 자, 빼기에는 쌍따옴표 안 하셔도 되겠어요. 지금 구조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지울게요.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 취소. 자, 그런 다음에 자료 화면에는 별을 표시하는 것. 자, 이거 이제 구조를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쓴 게 입력 마스크에 어떻게 넣겠습니다라는 거고요. 구조를 나타내는 거고. 자,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여기에 빼기를 저장할 건지 말 건지 적어야 되는데 저장하랬어요. 그러면 0. 다시 세미콜론 써서 나머지 기호. 우리 별표로 기호하랬으니까 별. 이게 이제 큰 틀을 제시한 거죠. 큰 틀은 세미콜론으로 구분하고 첫 번째 유효성 검사에 내가 써야 되는 구조를 넣어줘야 된다. 자, 이 문제 어렵잖아요. 그래도 꼭 맞추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문제 단가의 필드를 그랬어요. 자, 필드 형식을 통화라고 필드 형식 아니다. 필드를 통화로 데이터 형식 수정하래요. 데이터 형식. 자, 그리고 소수점 2자리 설정할 거고. 자, 제품이라는 테이블에 다시 팩수라는 필드에 60이나 120만 입력되도록, 자, 60이나 120만 입력하는 것은 유효성 검사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데이터에 제한을 두는 거니까, 이제 메뉴는 유효성 검사고요. 60 또는 120이니까 간단하게 5 써서 60, 120 연결하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5번, 주문일에는 오늘 날짜만 입력해야 되니까, 액세스에서는 데이트였죠. 데이트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메뉴 이름이죠. 기본 값 오늘 날짜에 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5개에 대한 설명만 해드렸고 이제는 풀어도 볼게요.
액세스 여시고요. 왼쪽에 테이블 개체 선택란에서 고객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겠습니다. 저처럼 오른쪽에도 속성 시트 열어주시고 아래쪽에 필드 속성 열어주시고요. 자, 고객 테이블의 성명 필드에는 성명의 꾹. 자, 반드시 값이 입력돼야 된대요. 필수를 예로. 빈 문자열을 허용 안 해요. 빈 문자열에서 더블 클릭해서 아니요. 자, 다시 고객 테이블의 핸드폰 번호에는 그랬어요. 자, 어디 하라 했지? 입력 마스크라 그랬죠? 0102라는 문자열과 빼기 0000 빼기 0000 숫자 8자리 쓸 거고 빼기 입력합니다. 자, 세미콜론 0 중간에 쓴 빼기를 저장할 거고 자, 나머지 이제 기호도 전부 다 저장한다는 이야기예요. 0 같은 거. 자, 빼기 표시는 별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맞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른 쪽에 다른 속성란에 커서 빼시고요. 자, 고객 테이블에서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고 저장하겠냐고 하면 예, 다시 예를 합니다. 자, 이 핸드폰의 맨 마지막 데이터로 가셔서 자, 클릭을 했을 때 010에 빵빵빵빵빵빵빵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써보진 않으셔야 됩니다. 자, 고객 테이블 수정이 끝나면 닫으세요. 제품 테이블 수정하겠습니다. 디자인 보기. 단가라는 필드의 데이터 형식을 통화로 바꿀 거니까 아래 필드 형식 말고요. 데이터 형식을 통화로 바꿔주시고 자, 아래쪽에서 소수 자릿수 2자리 주겠습니다. 제품 테이블에 팩수라는 필드에 커서 넣으시고 유효성 검사라는 속성란에서 60 띄고 5어 120을 쓰시면 됩니다. 숫자기 때문에 쌍따옴표 안 하십니다. 자, 그럼 제품 테이블도 수정이 끝났네요. 닫을까요? 저장 예. 이제 마지막 주문 테이블을 수정해 볼게요. 디자인 보기 하시고 자, 그중에 주문 1 필드에는 주문 1에 커서 놓고 자, 기본적으로 그랬으니까 기본값에 오늘의 날짜만 나타내는 거 데이트입니다. 자, 커서 빼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주문 1도 확인 가능해요.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저장 예. 자, 주문 1의 가장 마지막 데이터에 갔을 때 자, 오늘 날짜가 나오면 된다. 쌤 9월 7일 날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자, 닫아주시고요. 이러면 우리 1번 문제 풀었습니다. 2번 문제 하러 가자. 2번 문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만 들어야 되는데 이제 공개를 하다 보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도 들을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높임말 썼다 반말 썼다 그러죠. 일단 녹화하는 선생님이 나이가 좀 있어요. 목소리는 낭랑하지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고객 번호 필드에 대해서는 조회 속성을 설정하래요. 자, 조회는 속성의 일반 탭과 조회 탭이 있는데 조회 탭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조회 탭 안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메뉴 확인하고 갑시다. 자, 고객 테이블의 모든 필드를 콤보 상자로 나타낼 거예요. 모든 필드를. 자, 테이블도 메뉴고요. 이제 필드도 메뉴가 될 수도 있죠. 자, 고객 번호가 저장되게 해야 되고요. 열개수, 행개수, 열너비, 목록너비, 뭐가 많네. 목록값만 입력에 이제 전부 다 별을 뭐 이렇게 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지금 설명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문제 여러분들은 보시고 이제 저랑 같이 풀면서 이야기해봐요. 액세스 열고요. 주문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요. 자, 그래서 고객 번호 필드에 할 거야. 고객 번호에 커서 놓고 자, 아래에 보시면 제가 확대 안 시킬게요. 그래 여러분들도 보기가 쉬워요. 자, 일반과 조회라는 탭 2개가 있어요. 그중에 조회라는 탭을 열어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순서대로 가는 건데 문제 잘 보고 따라오세요, 이제. 자, 고객 번호는 첫 번째 세모에 고객 테이블의 모든 필드를 콤보 상자 하랬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은 일단 콤보로 바뀌어야 되고 자, 테이블 하랬으니까 두 번째가 테이블이고 세 번째는 고객 테이블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행원본에 클릭해서 오른쪽에 점점점 그러면 쿼리 작성기가 떠요. 자, 고객이라는 테이블을 가지고 옵니다라고 해주시고 얘는 닫을게요. 닫기.
자, 여기 있는 모든 필드를 가지고 올 거잖아요. 더블 클릭해서 내리셔도 좋고 저처럼 고객 번호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상세 주소. 그래서 이 중에 하나에서 클릭해서 아래로 내리면 한꺼번에 내려오고요. 자, 우리는 필드가 5개입니다. 내리면서 보시면. 그리고 열 번호로는 고객 번호가 1번, 성명 2번 이렇게 5개의 열이 있어요. 열 번호는 1번입니다. 자, 쿼리 작성기 닫으시고요. 저장은 예를 하면 지금 첫 번째 지시사항만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지시사항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지시사항에서는 고객 번호가 저장되게 하고 그런데 바운드열 1을 주는 게 고객 번호를 저장하겠다는 거예요. 바운드라는 거는 저장합니다, 연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액세스에서는. 자, 우리 위에 셀렉트가 나오니까 고객 번호 1번, 성명 2번, 핸드폰 3번 이렇게 번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번호를 저장하게 하시고 그럼 바운드열 1을 준다. 자, 이제 열 개수부터는 다 지시가 있죠. 열 개수는 5개 하라 그랬고, 자, 행 개수는 1개 하라 그랬어요. 행수는 1이고. 자, 열 너비는, 그래서 열 너비는 모두 다 3이니까 3을 한 번만 쓰면 안 되고, 3 세미콜론, 3 세미콜론, 3 세미콜론, 3. 이거를 5번 하면 되지. 자, 목록 너비는 15래요. 자, 목록 너비는 자동이 아니고 15cm. 목록값만 허용하랬어요? 자, 예. 그럼 이제 지시에 있는 거를 다 했네요. 확인합니다. 주문이라는 테이블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고객 번호에 클릭하면 단추가 생겨야 되고 눌렀을 때 그림과 똑같은 형태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잘하신 거예요. 눌러보지는 말고요. 자, 이제 3번. 주문 테이블의 제품 코드 필드는 자, 제품 테이블의 제품 코드 필드를 제품 코드 참조할 거고 테이블 간의 관계는 그랬어요. 아, 나 관계하는구나. 자, 관계하면 얼른 내려서 이걸 먼저 봐야지. 참조 무결성 유지. 변경. 삭제할 수 없도록. 아, 진짜 일반적인 유형이다. 너무 좋아.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풀러 가야지, 풀러. 자, 액세스 여시고요. 주문 테이블 닫습니다.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테이블을 닫는다. 자, 데이터베이스 도구 메뉴 누르고 관계를 다시 눌러서. 자, 우리가 해야 되는 테이블 주문과 제품이에요. 자, 가지고 오면 다시 처음에 진한 글씨 있는 쪽으로 내려가야 되죠. 제품 번호랑 제품 번호랑 제품 코드랑 제품 코드랑 제품 코드랑 끌고 가서 자, 한쪽에 제품 코드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다른 쪽 제품 코드한테 간 다음에 마우스를 놓는다. 자, 거기서 잘못 놓으면 여기서 편집하시면 돼요. 제품 코드 선택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참조 무결성 유지한다. 변경하는 거는 업데이트다. 삭제하지 말랬으니까 마지막 세모에는 체크하지 마세요. 자, 만들게 하고 관계는 꼭 닫아서 저장까지 넘어간다. 관계는 학생분들이 실수하는 거는 테이블 안 닫고 저장 안 하고 그거예요. 꼭 그것만 잘 지켜서 해주세요. 자, 이제 큰 문제 2번 넘어가 봅시다. 큰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이고요. 자, 주문 정보 폼을 5가지 동그라미로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주문 정보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야 되고요. 자, 메뉴 볼게요. 레코드를 추가, 삭제할 수 없도록 해야 되고요. 폼 레이블에 어떤 제목이 달려있는 레이블을 추가할 거고요. 이제 나머지는 세부 속성이죠. 자, 동그라미 3번에 폼 머리글의 배경색을 바꿀 거고요. 자, 동그라미 4번에 뭐 제품 코드와 제품명을 둘 다 원본을 설정하네요. 컨트롤 원본을 설정할 거고요. 홈 바닥글에 또 한 번 컨트롤 원본을 설정하는데 바닥글은 txt 총 판매 금액이고 판매 금액의 합계, 썸이 되게 할 거네요. 자, 괄호한 부분이 계산 범위가 됩니다. 자, 5개 풀어볼 거고 세부 지시사항은 여러분들 교재 보고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주문 고객 정보 조회라는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요. 자, 폼에 그랬잖아요. 자, 오른쪽 속성 시트 필요합니다. 자, 오른쪽에 디자인 모드에서 속성 시트를 눌러서 속성 시트 해주시고, 자, 이게 아니고 이제 저는 디자인 보기로 열었는데 레이아웃 보기해서 하셔도 눈에 잘 보이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레이아웃 보기 하셔도 됩니다.
난 고집 있어. 난 디자인 보기. 자, 모두라는 탭을 열었고요. 자, 1번 문제부터 폼에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택 유형은 폼이어야 되고요. 자, 레코드를 추가 삭제할 수 없도록 하래요. 자, 모두에서 갈 때는 한참 밑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지금 형식 탭이고 이렇게 영어가 나오기 직전, 뭐 on current 이런 게 나오기 직전이 레코드 데이터 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아니요, 삭제 아니요. 자, 동그라미 2번 폼 머리글에 그랬어요. 자, 저 폼 머리글에 주문 정보 조회 제가 잘못 열었죠? 어떡하지? 주문 정보 조회를 열어야 되는데 고객 정보 조회를 열어가지고 제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있는 거야. 자, 지금 제가 얼른 하고요. 여러분들도 폼 바꿔서 열어주세요. 주문 정보 조회. 자, 폼 머리글에 주문 정보 조회라는 레이블을 추가할 거예요. 폼 디자인 도구 디자인에 레이블을 추가하는 메뉴를 찾아야 되죠. 자, 1초씩 올리면 이렇게 이름이 떠요. 자, 이 중에 레이블 컨트롤을 찾으시면 돼요. 두 번째 있는 거죠. 자, 이걸 클릭을 해서 주문 정보 조회가 어디쯤 있나 봐서 근처에 드래그를 하세요. 그러면 커서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주문 정보 조회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이 컨트롤 수정해 볼게요. 자, 커서를 한번 뺐다가 다시 클릭을 하면 노란색 블럭이 잡혀요. 커서가 안에 있을 때는 글꼴 같은 게 수정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자, 오른쪽 속성 시트에서 모두 탭 열어서 제일 위에 이름을 LBL 이름으로 제목으로 자, 글꼴 이름 주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위에서 하는 편이에요. 폼 디자인 도구 서식을 눌러도 글꼴이 나오고요. 홈을 눌러도 나와요. 그래서 홈이나 서식에서 글꼴은 HY 헤드라인 M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글꼴 크기는 18. 자, 문자 색은 그런데 글꼴 색을 말을 하는 거죠. 액세스 테마 군데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액세스 테마 구를 고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골라야 되죠? 자, 여기 속성 시트에서 좀 잘 안 골라지니까 글꼴 색, 문자 색 여기 있네요. 찾아서 오른쪽에 꺽쇠 단추를 누르면 점점이 말고 자, 여기에 액세스 테마로 되어 있는 색이 나와요. 테마 9.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자, 위에 있는 메뉴에서는 글꼴의 그 팔레트 형식으로 색상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건 쉬운데 테마로 나오면 조금 고르기가 힘들어. 자, 동그라미 몇 번 해야지? 3번. 자, 폼머리글에 그랬어요. 자, 폼의 머리글은 배경색을 그랬죠? 자, 배경색 또 배경폼이라고 했으니까 꺽쇠 단추 눌러서 배경폼. 자, 동그라미 4번. 본문에 있는 txt 제품 코드 그랬어요. txt 제품 코드는 자, 컨트롤 원본을 제품 코드로 바꾸라고 했네요. txt 제품명은 컨트롤 원본을 제품명이라고 바꾸라고 했네요. 자, 다시 또 5번. txt 총 판매 금액은 그랬어요. txt 총 판매 금액은 컨트롤 원본을 또 수정하는데 판매 금액의 합계라 그랬죠. 등호 썸. 자, 모든 함수는 등호로 시작합니다. 괄호 열어주시고. 자, 필드 이름은 대괄호로 시작하죠. 판매 금액이다. 안 나오니 괄호 닫고. 자, 아래쪽 내려서 판매 금액에 글씨 잘 들어가면 되고요. 자, 이거 함수를 쓰면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안 나와요. 자, 레이아웃 보기 있는 분들은 바로 나올 거고요. 자, 저는 디자인 보기였으니까 폼 보기 할게요. 자, 그럼 주문 정보 조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고 우리가 한 것 쭉 볼까요? 자, 레코드 추가나 삭제 못하기 때문에 가장 밑에 보시면 이 별이 죽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추가할 때 쓰는 메뉴거든요. 그래서 별이 죽을 거고. 자, 총 판매 금액에 에러 났는데요. 저 지금 에러 났어요. 오타가 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자, 이거 외에 제목에 지금 색깔 좀 다르죠? 지금 이거 말고 지금 안 나오는 건 없는 거 보니까 우리가 바운드 시킨 거 동그라미 4번 한 것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맨 마지막 문제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겠다. 자, 보자. 제가 쓴 거는 맞아요, 여러분.
총 판매 금액에 합을 하시오. 그래서 이제 총 판매 금액을 쓴 건 맞네요. 일단 저는 오타를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오타는 없네. 그럼 이제 확인해야 될 게 본문에 있는 판매 금액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판매 금액은 위쪽에 있는 건 레이블이에요. 이게 판매 금액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본문에 있는 게 데이터인데 우리가 필드명으로 판매 금액을 쓸 때는 적어도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폼의 원본에 있는 데이터여야 돼요. 근데 학생분들 이제 거기까지 못 가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본문에 있는 데이터에 필드 이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본문에 판매 금액이 없어요. 여기 없잖아요. 자, 그럼 여기 뭐라고 돼 있지? 자, 클릭해 보면 되지. 상자를 클릭해 보면 단가 곱하기 주문 수량을 한 거야, 얘가. 이게 판매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썸도 얘를 넣어줘야 돼. 자, 다시 썸에 가서 판매 금액 너 말고 이렇게 지워버려야지. 이거 못 쓰니까. 단가 곱하기 주문 수량이야. 이렇게 넣어주시고 되는지 다시 볼까요? 손보기 해봐요. 이제 나왔어요. 자, 이 나오는 그림은 여러분들 238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그 그림과 같으면 여러분이 잘 하신 거예요. 자, 맞게 나왔죠? 자, 이제는 2번으로 해볼게요. 처음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고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런데 그건 욕심이에요. 틀린 걸 확인하고 고칠 수 있는 것. 맞게 수정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들 실력이에요. 두 번째, 주문 정보 폼의 본문 컨트롤, 그러니까 모든 레코드 필드한테 다 하란 이야기네요. 하나의 레코드한테 하란 이야기. 자,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라고 했어요. 자, TXT 판매 금액의 컨트롤이 50만 원을 초과, 잘 보시고 배경색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문제 1번에 있는 그림을 참조하래. 자, 표준색의 노랑으로 색을 줬는데 문제 1번 봐서는 표준색의 노랑이 안 보이지? 흑백이라서. 자, 해봅시다. 주문 정보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주시고요. 본문 컨트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본문에 있는 눈금자에서 마우스로 클릭. 그래서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 잡아주시고, 자, 메뉴는 폼 디자인, 도구, 디자인, 정렬, 서식 중에 서식. 조건부, 서식. 다시 누르세요. 자, 이곳에서 새 규칙 갑니다. 자, 이대로 놓고 아래쪽에 지금 모든 컨트롤을 다 잡고 왔으니까 시기로 가셔야 되고요. 자, 이곳에 우리는 지금 하나만 하는 거 아닌 거 맞죠? 자, TXT 판매 금액 컨트롤에 50만 원 초과입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자, 등호 없습니다. 주의사항. 조건부 서식에 등호 없다. 그래서 대괄호도 내가 써야 된다. TXT 판매 금액이라는 필드는 50만 원을 초과해. 네?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 배경색, 페인트통 눌러서 표준색에 있는 노랑. 자, 그리고 확인, 다시 확인. 50만 원 저 맞게 썼죠? 자, 이것도 폼 보기 해볼게요. 이렇게 색이 가는데 그림에서 이게 보여요? 난 안 보여. 그래서 그냥 확인해야 될 것 같아. 50만 원 넘으면 노란색. 오케이. 자, 됐어요. 3번 문제 봅시다. 3번 문제는 주문 정보 폼의 머리글 영역에 1번 그림을 보고 단추 컨트롤을 넣으래요. 자, 이 단추는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자, 보고서 중에 자, 고객별 주문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출력이라는 말은 연다라는 말로 이해해야 돼. 오픈이다 이렇게. 진짜 인쇄가 아니고 우리가 출력은 그 하드 인쇄라고 해서 종이로 인쇄하는 게 있고 화면으로 인쇄하는 것도 우리가 출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오픈, 연다는 거죠. 자, 보고서 인쇄라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지정하시오. 자, CMD 인쇄라고 지정하시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뭐가 중요하지?
우리는 사실 제가 막 밑줄을 쳐놨지만 매크로를 만들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매크로를 만들 거야. 그런데 매크로 이름이 보고서이세요. 자, 매크로를 만들 때 이름을 주면 만들기에 매크로 가고 이벤트 걸어준다. 자, 매크로 만들 때 이름 안 주면 바로 이벤트에서 매크로를 만든다. 아니면 단추를 그냥 만들어도 된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은 매크로 이름이 있어요. 보니까 조건은 없네요. 자, 액세스 여시고 저는 디자인 보기 합니다. 자, 단추를 인쇄라는 단추가 지금 조회 옆에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폼 디자인 도구 디자인에서 컨트롤 그룹에 단추를 조회 옆에 그려요. 그럼 마법사가 뜨거든요. 얘는 취소를 시키세요, 그냥. 그래서 코맨드로 놓게 그냥 놓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자, 이제 매크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기에 매크로. 만들기로 가는 거예요. 이름 줬으니까. 자, 매크로는 보고서를 출력하는데 오픈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픈 레포트. 자, 어떤 보고서를 출력하냐면 고객별 주문 현황. 어떤 보기로? 인쇄 미리 보기로. 자, 회어가 없다. 너무 좋은 문제야. 그러면 보고서 매크로를 닫고요. 저장은 예. 매크로 이름을 줘야 돼, 여기서. 보고서 인쇄. 이름을 준 다음에 자, 이 단추 클릭되어 있죠. 자, 그럼 오른쪽에 속성 창에서 이제 이 나머지를 다 하는 거예요. 모듈을 열어서 자, 단추의 이름은 CMD 인쇄고 그렇죠? 캡션은 지금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는데 보시면 그림을 보면 돼요. 그림의 단추 이름이 뭐죠? 인쇄. 그럼 캡션이 인쇄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주고 자, 그 다음에 이벤트를 열어서 이 단추를 클릭하면 꺽쇠 단추 다시 누르고 보고서 인쇄를 하겠다. 자, 옆에 화면 보시면 인쇄라는 걸로 바뀌어 있죠? 자, 이 폼을 폼 보기 하시고요. 인쇄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보고서가 열리면 되고요. 자, 보고서는 고객별 주문 현황이어야 됩니다. 자, 위에 보시면 인쇄 미리 보기로 열려 있어요. 이렇게 확인하세요. 자, 보고서 닫고요. 폼도 닫을게요. 일단 이번 문제 끝났으니까 모두 닫고 저장은 예. 이제 문제 3번 하자.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이라고 해서 보고서 수정하는 문제랑 이제 프로시저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겠죠? 자, 1번 문제. 고객별 주문 현황 보고서를 완성할 건데 우리가 써야 되는 메뉴 한번 볼까요? 자, 고객번호 기준으로 그룹화된 상태에서 아이디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할 겁니다. 자, 정렬이 메뉴입니다. 두 번째, 고객번호 머리글이 시작되기 전에 페이지 바꿀 겁니다. 자, txt 주문일 컨트롤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 표시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거 메뉴가 완전히 다르죠? 이거 이전 레코드와 동일하다. 그럼 뭐다? 중복이다. 그래서 중복된 항목 뭐 표시 안 함, 뭐 이렇게 중복이라는 말을 찾으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4번 페이지 머리글 영역의 텍스트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페이지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자는 전부 다 쌍따옴표다. 그리고 이 쌍따옴표들은 전부 다 end로 건다. 앰퍼샌드가 다 들어갈 거고 자, 큰 숫자는 페이지스, 전체 페이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 작은 숫자는 페이지이다. 자, 그럼 지금은 페이지스를 했고 문자 들어와야 되니까 end. 문자 끝에서 다시 end. 페이지 뒤에 쪽 들어와야 되니까 en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쪽중이라는 게 이제 end 사이에 들어갈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쪽이 이렇게. 구성을 알겠나요? 다 쓰면서 더 보죠. 너무 어지럽게 표시해놨어.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 고객번호 다음 바닥글 영역에 자, 그룹별 총 주문 횟수 이렇게 나왔네요. 컨트롤 원본 지정하라는 거고요. 컨트롤에 지정할 거니까. 자, 주문 횟수니까 뭐 하면 되지? 카운트. 자, 액세스에서는 카운트에 별도 안 하고 그냥 별하면 된다. 그런데 보니까 12건 붙었네. 앰퍼샌드 건도 할 거다. 근데 지금 여기 주문 횟수 카운트인지 저는 이제 횟수만 보고 카운트를 썼는데
그룹별 총 주문 횟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주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답은. 자, 선생님, 그룹별 어떻게 그룹별? 이거 고객번호 바닥글이 제가 생각할 때 그룹 바닥글일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고객별 주문 현황 보고서를 디자인북이 열고요. 자, 정렬을 하라 그랬잖아요. 정렬은 화면에 어느 곳이든 괜찮아요. 오른쪽 마우스 정렬 및 그룹화 하시면 아래쪽에 메뉴가 나오고요. 고객 번호로 그룹화를 한 상태로 그런데 그룹화 기준에 고객 번호 있으니까 이거 만지지 말란 이야기예요. 만지지 마시고 정렬을 추가합니다. 자, 아이디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합니다. 그럼 끝난 거야. 더 이상 만지지 마요. 끝. 자, 동그라미 2번. 고객번호 머리글이 그랬어요. 자, 오른쪽 속성에서 고객번호의 머리글이 그런데 고객번호 머리글이 없어요.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우리 보면 이렇게 폼의 영역에 보시면 고객번호 머리글이 있죠. 자, 여기를 직접 클릭하세요. 모르겠으면 그럼 오른쪽에 뭐라고 뜨지? 그룹 머리글. 자, 이게 페이지 바꿀 거야. 형식 탭이나 모두 열어서 자, 페이지를 바꾸는데 구역 전에 시작되기 전이라고 했으니까 바꿀 거예요. 이거 해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txt 주문 1은 자,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 그런데 이전 레코드와 동일하다 뭐 이런 말 없어요. 그래서 모두를 하시든 형식을 하시든 한참을 내려가시면 이곳에 중복 내용 숨기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찾으셨나요? 제가 박스 표시 안 했는데. 보고 찾을 수 있죠. 형식 탭에서 하시면 제일 밑으로 스크롤바 내리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4번. txt 페이지에는 그랬어요. 자, 페이지 번호를 표시할 거니까 모두에서 하시면 컨트롤 원본에 하시면 되고요. 저 여기다 그냥 써도 될 것 같은데 저 그냥 써볼게요. 자, 등호. 일단 큰 숫자 나오니까 페이지스. 자, 그리고 띄어쓰기 하고 엔드. 뒤에 문자 걸어야 되죠. 자, 쪽 띄고 중 띄고 쌍따옴표. 여기까지 문자예요. 다시 연결합니다. 숫자 작은 거 페이지. 자, 다시 연결합니다. 문자로 페이지. 쪽이네. 쪽. 선생님 왜 그럴까? 미치겠다. 자, 다른 거 눌러서 이렇게 대괄호 되는 거 보고 쓰다 보면 그 페이지 쓰다 보면 나와요. 아래에. 그 선택하시면 돼요. 잘 나오는지 우리 한꺼번에 볼게요. 선생님이 이상한 자신감. 자, 동그라미 5번. txt 주문 횟수는 그랬어요. txt 주문 횟수. 자, 이제 컨트롤 원본에 쓸 건데 분명히 학생분들 중에 어쩔 때는 선생님 이렇게 뭐 그룹별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데이터 탭에서 막 누적 합계를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또 막 조건으로 쓰고 뭐 지금은 그냥 쓰라고 하고 제가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모두에 놓으시고 일단 주문 횟수를 찾으세요. 그럼 본문에 이렇게 주문 횟수가 나와요. 이 주문 횟수가 어디 있냐가 중요해요. 고객번호 바닥글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럼 이거는 그룹 바닥글이에요. 그룹 바닥글은 이미 약속이 하나 돼 있어. 우리는 그룹만 해결한다. 그러니까 어떤 걸 넣어도 나는 그룹만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룹별로 계산을 해주는 게 그룹 바닥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별도의 그룹을 처리하지 않아도 위치가 그룹 바닥글에 있기 때문에 그룹별로 해결을 해요. 그럼 식은 횟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믿고 그냥 써볼게요. 카운트 별표를 씁니다. 됐나요? 이제 보고서 인쇄 미리 보기에서 모두 다 확인할게요. 자, 오른쪽 마우스에서 인쇄 미리 보기 합니다. 그래야 페이지 번호랑 확인이 잘 돼요. 자, 첫 번째 페이지에 80쪽 중 1쪽이고 여러분들 그림하고 똑같으면 돼요. 자, 아래쪽에 번호 133번까지 나오고 총 주문 횟수 네, 건짜 안 썼다 선생님. 그치? 디자인 보기예요. 쓰면서 잊어먹는 센스. 자, 다시 카운트 별표 뒤에 엔드 쌍따옴표 컨 이거 해야 된다. 보면서 확인하면서 이렇게 알면 돼요. 자, 고객별 주문 현황 다시 인쇄 미리 보기 해볼게요. 네 건 이제 들어왔어요. 자, 1페이지 오케이 넘어가야 되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우리가
지금 중복 내용 숨기기랑이 안 보이거든요.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래쪽에 화살표 눌러서 다음 페이지. 자, 주문일이 같은 데이터가 나오면 안 나오기로 했거든. 나오죠? 자, 그리고 페이지가 지금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주문번호, 고객번호 2번 이렇게 해서 고객번호가 시작하기 전에 이 고객번호 2번들이야.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정렬은 아이디 안에서 이제 같은 아이디일 때, 고객번호가 같을 때 이제 아이디로 오름차순 정렬하랬으니까 고객번호 2번일 때는 아이디가 1번부터 보는 거예요. 43, 75, 76, 78 숫자가 계속 커지는 오름차순을 유지하고 있죠. 이게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페이지에 한 페이지에 고객번호 하나만 나온단 말이에요.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3번이 지금 주문율이 같으면 나오지 않고 있죠. 자, 동그라미 4번이 80쪽 중 2쪽. 자, 동그라미 5번이 가장 아래 4건. 이렇게 다 눈으로 보고 가셔야죠. 선생님은 시험장 안 가잖아. 맨날 약 올리는 말이지만 니네는 실수하는 거 없어야 돼요. 자, 저장해. 자, 우리 239페이지 2번 문제. 주문 정보 조회라는 폼에 자, txt 조회 일에 좀 머리 아픈 애가 나오고 있어요. 조회 일에 조회할 주문일을 입력하고 조회 단추를 클릭하면 그랬어요. 자, 클릭하면 뭐 하래요? 이벤트 하래요. 자, 이벤트 크로스 하라고 하죠. 자, 조회일의 컨트롤에 입력된 주문일에 대한 자료만 같을 거니까 txt 조회일하고 주문일이랑 같을 거고 필터 온 속성 이용하래요. 자, 주문일에 문자, 숫자, 날짜 포함하는 값 중에 어떤 거다? 지금 주문일에 뭐 있을까? 1이니까 날짜 있지 않을까? 그럼 전 이제 찍고 가는 거야. 날짜로 일단 쓰고 확인해서 안 되면 고치지 뭐 이렇게 써봅시다. 주문 정보 조회라는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여세요. 자, 그리고 가장 아래 있구나. txt 조회 1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벤트를 걸을 거예요. 조회 1에 이벤트를 걸어요. 자, 클릭하면 그랬으니까 온클릭에 걸고요. 자, 밑점 필터라는 프로시어 쓸 거니까 점점이 눌러주고 코드 작성기. 자, 확인. 자, 밑점 필터는 좀 그냥 안 되면 외우고라도 있어야 돼요. 그냥 외워서 가세요. 자, 나에 대한 밑점 필터를 합니다. 그런데 필터는 여기 그림 보시면 손가락이 종이 잡고 있죠? 이건 속성이랬어요. 그러니까 등으로 넣어줘야 돼. 자, 조회일하고 주문일이 같아야 되거든요. 자, 주문일은 같아야 돼요. txt 조회일이랑. 근데 txt 조회일이 날짜 들어갈 거래. 날짜 들어가는 문자를 몽땅 싸서 자, 같아요. txt 조회일이랑. 다시 같아요. 뭐랑? 날짜랑. 자, 저 샵은 문자예요. 라는 표시로 end를 넣는 거예요. 자, 밑점 필터 on 이꼴 true예요. 자, 필터를 했을 때 실행해 주세요. 맞는 데이터만 걸러주세요. 이런 말이고요. 자, 한 번 더 해볼까? txt 조회일에 뭐 들어와요? 날짜. 날짜예요. 여기 컨트롤 아래에 있는 애들은 날짜예요. 라는 표시가 이제 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프로시어 창은 이런 컨트롤 이름이나 속성, 메서드, 이벤트를 제외하고는 쓸 수 없다. 그래서 컨트롤 이름을 제외한 모든 애들을 쌍따옴표로 묶어서 자, txt 조회1이랑 연결해준다. 연결은 애가 하는 거죠. 엔드가. 띄어쓰기 잘 해주시고요. 볼까요? 프로시어 창 닫으시고 주문 정보 조회를 폰보기로 하신 다음에 조회일을 하나 넣으셔야 돼요. 디버그 났다. 나 또 어디서 났니? 또 이렇게 안 보이면 선생님이 당황하는데 열심히 자신 있게 썼는데 한번 오타 났는지 한번 볼게요. 주문일은
샵 문자이다. 이 데이터가 날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갑자기 선생님 풀이 죽었지 목소리가. 아, 어디가 틀렸는지 알았어요. 다시 하고 싶다. 그러나 다시 하지 않는다. 자, 다 드세요. 확인. 저 잘라냈어요. 여러분도 잘라내세요. 제가 그걸 안 하고 왔죠. 어디다 이벤트 줘야 되는지 안 고르고 왔어요. 그래서 조회일에 지금 이벤트를 건 거야. 그러니까 바로 디버그가 나는 거지. 조회일에 데이터가 없는데 데이터를 주니까. 우리 어디다 해야 되지? 제가 TSD 조회일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거기서 이제 막 마음이 급했나 봐요. CMD 조회에 넣어야 되잖아. CMD 조회에 온클릭에 놓고 점점이를 눌러서 코드 작성기를 쓰고 확인. 그래서 여기다 넣어야 돼. 아, 내가 녹화를 왜 하고 있을까? 이럴 때 참 자존감이 낮아져요. 자, 닫고. 주문정보조회 폰보기로 열어서 이번에 드버드 안 나요. 자, 조회 일 중에 하나 쓰셔야 돼요. 2020년 1월 30일 뭐라도 하나 쓰고요. 쓸 때는 아래쪽에 데이터가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조회를 눌렀을 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나올 때 자, 필터 켜지면 되는 거지. 미안해요. 녹화를 다시 하고 싶지만 또 그럴 수 없어요. 디자인 보기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3번 문제 볼까요? 똑같이 주문정보 조회 폼이네요. 주문정보 조회 폼에서 TXT 고객 번호를 더블 클릭하면 그랬으니까. 자, 이곳에 이벤트 줍니다. 자, 이번에 실수 안 할게요. 고객 정보 조회 폼에 표시하는 고객 정보 확인 매크로를 생성한 후, 자, 이번에 또 중요한 거 나왔네. 매크로를 만들 건데, 고객 정보 확인이라는 이름이 있어. 그럼 만들기에 매크로를 할 것이다. 자, 문제 더 있나요? 문제 더 없어요. 이게 끝이네요. 해당 고객 정보를 폼에 나와야 된대요. 해당 고객 정보라는 거는 TXT 고객 번호랑 저쪽에 있는 고객 번호랑 같지 않을까 일단 짐작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찝찝해요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 지금 우리 주문 정보에는 고객 번호가 있어요. 고객 정보 조회를 열어서 여기도 고객 번호가 있는지 보면 돼요. 자, 이 컨트롤 상자 이름이 디자인 보기에서 뭔지도 보면 돼요. 아, TXT 고객 번호고, 자, 이 안에 있는 데이터는 고객 번호다. 고객 번호랑 연결하지. 자, 매크로 연결하랬어요. 자, 매크로가 있으면 만들기에 매크로 먼저 한다. 뭐 단추를 그리는 건 아니니까 매크로 누르세요. 자, 우리 뭐 하면 된다 그랬죠? 폼을 열면 된다 그랬죠? 오픈 폼을 한다. 선생님 떨고 있어. 이번 안 틀려야 될 텐데. 자, 폼 이름은 무엇다? 고객 정보 조회이다. 천천히 풀어야지. 자, 폼보기로 열 것이다. 폼은 말 없으면 폼보기예요. 우리 필터는 1급에 안 나오고 회화 조건문에 고객 번호가 같은 것만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자, 고객 번호가 같아요. 확대 드릴까요? 자, 어떤 폼의 폼스. 선택해주고 느낌표. 자, 그리고 주문 정보 조회라는 폼의 느낌표. 자, 누구랑? TXT 고객 번호랑 제가 오른쪽으로 했더니 또 실수 안 한다고 했는데 또 했어. 자, TXT 고객 번호랑 이렇게 이걸 써주면 돼요. 창모도 기본이고요. 자, 매크로 닫겠습니다. 저장은 예 하시고 매크로 이름은 고객 정보 확인. 떨려. 자, 이제 연결해줘야지. 자, 어디다가 우리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다시 볼까? TXT 고객정 번호를 더블 클릭하면 그랬으니까 TXT 고객 번호를 찾아서 자, 이벤트를 거는데 온 더블 클릭에 걸어야 돼. 꺽쇠 단추 눌러서 고객 정보 확인을 선택해 주면 되지. 주문 정보 조회를 폰보기로 하시고 고객 번호에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그 해당되는 번호가 열리면 돼요. 안 틀리고 잘했지. 막 정말
실수 한 번씩 하면 쌤 등골에 땀이 쭉쭉 나요. 자,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하시고요. 자, 혹시라도 매크로가 잘못되면 어떻게 고쳐요? 라고 질문 많이 들어오는데 왼쪽에 보시면 탐색기에 매크로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 매크로를 디자인 보기를 하시면 다시 아까 우리가 했던 곳이 나오니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닫으시면 돼요. 자, 이제 처리 기능 구현 4번 해볼게요. 자, 20점이고 이제 이 문제가 여러분들 수정된 거죠. 총 4문제가 나옵니다. 쿼리 4문제. 지금 시험장 다녀온 애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계속 4문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4문제 만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쿼리 2문제와 프로시저 1문제가 저희 책에는 수록되어 있어요. 1번 문제, 우수 제품 할인이라는 쿼리를 만들 거예요. 자, 쿼리 만들 때는 문제를 훑어서 자, 테이블 이용할 거고 주문 횟수 3회 이상 조건 레코드를 조회해서 테이블로 생성 테이블 만들기 이거 만들어야 돼요. 자, 주문 횟수는 제품 코드 필드를 이용하라는 거니까 여기 주문 횟수는 제품 코드를 갖다 쓸 거고 할인 금액은 또 뭐라고 넣을 거고 내림차순 정렬한대요. 필드명 3개 나왔어요. 자, 여기에 제가 이렇게 막 읽어보는 이유는 중복 데이터 검색이나 뭐 이제 크로스텍 쿼리나 뭐 이런 쿼리가 있으면 마법사를 쓸 수도 있잖아요. 불일치 검색이나 자, 이런 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건 아니니까 만들기 메뉴에 쿼리 디자인으로 만듭니다. 자, 눌러주시고 우리 테이블 뭐로 하라 그랬냐면 제품과 주문이에요. 추가, 닫기. 자,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고 만드세요. 제품명 내려와야 되고요. 주문 횟수 내려와야 되는데 주문 횟수는 제품 코드로 쓰랬어요. 제품 코드 내려주시고요. 제품 코드가 주문 횟수라는 필드 이름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앞에 놓고 주문 횟수 맞나요? 자, 이렇게 점점이로 구분해서 앞쪽은 제목이고 뒤쪽은 필드야 라고 해주시고 그렇다고 제품 코드가 코드 자체가 뭐 3, 4, 5 횟수로 변하지 않아요. 자, 느낌적으로 뭐다 얘는 계산을 하고 있다. 그럼 계산해야 되면 뭐 눌러야 되지? 시그마 요약을 누른다. 자, 횟수는 개수니까 묶는 방법 개수로 바꿔주세요. 자, 마지막에 할인 금액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할인 금액은 또 식이라고 그랬어요. 자, 할인 금액이라는 필드 이름은 단가 곱하기 주문 수량 곱하기 0.09다. 저 그냥 쓴 거 보이시죠? 막 썼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틀려보니까 자신 있어졌어. 틀리는 거에. 자, 막 썼어요. 조건도 안 줬고요. 자, 일단 3개가 나오는지 봐야 돼. 쿼리를 데이터 시트 보기. 데이터가 나오는지는 봐야지. 자, 석류즙을 찾아, 석류즙. 여기 있다. 자, 이 중에 3 있는 거. 3, 3. 이게 5만 얼마, 5만 얼마인데? 석류즙 3333, 5만 얼마? 이건 또 뭐야? 자, 일단 한 개씩 만들어 봐요. 디자인 보기. 이제 데이터가 나온다는 게 중요하니까 데이터는 나오고 있고요. 이제 지시사항 보면서 하나씩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지시사항 보면 이용해서 어쨌든 만들었어요. 근데 주문 횟수가 3회 이상인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문 횟수의 아래 조건에 얘가 3회 이상이에요 라고 일단은 걸어줘야 돼요. 이걸 걸어주셔야 되고 자, 또 테이블로 생성할 거고 두 번째 세모에 테이블로 생성한다 그랬죠? 자, 위에 보시면 테이블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러분. 테이블로 생성하는 것도 하고 갑시다. 자, 이렇게 테이블 만들기가 있어요. 자, 여기 테이블 만들기 눌러서 테이블 이름을 써주세요. 할인 제품이라는 테이블로 만들 거예요. 확인. 자, 두 번째 세모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먼저 했고요. 세 번째 세모에 계산은 했어요. 보고, 근데 정렬을 안 했죠. 자, 아래 정렬이라는 칸에 커서 넣어서 내림차순 정렬을 한다. 그리고 결과의 필드명은 그림처럼 했어요. 자, 이제 데이터가 같게 나와야 되거든요.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해볼까요? 자, 석류집 한번 나오고 금액에 54675, 뭐 따로 기호가 표시된 건 없고요. 자, 가장 하단에 17개의 레코드가 보이고 있고 여러분 그림에도 17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럼 이제 잘 된 거거든요. 마무리합시다. 쿼리를 닫으세요. 저장 예하시고. 자, 쿼리의 이름은 진한 글씨에 있어요. 우수 제품 할인이라고 되어 있죠. 확인. 1번 끝. 자, 2번. 화면을 참조해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거예요. 작성을 합니다.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그 그룹 잡는 거 이제 하나의 쿼리 마법사로 만드는 거 하나 보여드렸는데 우리 쿼리 마법사로도 한번 해보고 쿼리 디자인으로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주문 정보 쿼리를 사용할 거고요. 마법사가 가능한 이유는 쿼리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원본이 하나일 때만 마법사 쓸 수 있어요. 자, 총 주문 금액은 주문 금액 필드를 사용할 거고 지역은 광역시로 끝나는 애들만 해요. 자, 이거 제가 2번 풀어드립니다.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쌤 되게 조마조마해. 예습하고 하는 게 아니어서. 자, 만들기에 쿼리 마법사. 예습 안 해도 맨날 풀잖아. 근데 맨날 똑같이 틀려. 자, 크로스텍 쿼리 마법사 확인. 자, 쿼리를 사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쿼리의 점. 빵. 자, 어떤 쿼리? 주문 정보 쿼리. 다음. 자, 행머리글로 어떤 걸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쿼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제품명이 행이거든요. 그래서 제품명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왼쪽에는 사용 가능한 필드이고 오른쪽이 선택한 필드니까. 자, 다음. 자, 열 머리글로 어떤 걸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읽으세요. 마법사 쓸 땐 읽어야지 자주 쓰는 것도 아닌데. 자, 열 머리글은 위에 대구광역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지역이지 않을까요? 틀리면 고치면 되니까. 자, 다음. 자, 값으로는 뭘 쓸 거냐면 총 주문 금액의 합계. 그러니까 주문 금액의 합계를 하라는 거죠. 주문 금액의 자, 총계가 합계잖아요. 다음. 자, 쿼리 이름을 쓰래요. 자, 쿼리의 이름은 어디가 있어요? 제품별 광역시 주문 내역 이래요. 자, 마칠게요. 그러면 도라지 배집부터 나오고 지금 합계 주문 금액이라고 나오는데 틀린 부분 찾을게요, 우리. 자, 합계 주문 금액에 일단 데이터 글씨가 틀리고요. 도라지 배집의 아래에 있는 데이터도 지금 다 틀리네요. 자,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지금 데이터 맞는데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가 없어요. 그렇죠? 서울특별시 우리 없애줘야 돼요. 없애주고 나머지 광역시 나오면 돼요. 자, 그럼 이거를 디자인북에서 고쳐줘야 되죠. 자, 오른쪽 마우스 디자인북에서 우리가 지시사항을 한번 다시 봐주시면 맨 마지막 지시사항에 광역시로 끝나는 제품만 하래. 그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지역을 열로 넣었는데 열에 대한 조건으로 광역시로 끝나면 돼요를 하면 돼요. 그래서 라이트. 자, 지역이라는 필드에서 자, 끝에서 세 개를 꺼냈을 때 광역시예요. 라고 써주시면 이게 이제 필드가 지역이죠. 지역이 되는 거고. 자, 합계 주문 금액이라는 아까 이름도 달랐었죠. 여기가 총 주문 금액. 이름 바꿔주시고. 자, 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쿼리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 해주시고 서울특별시 없어졌는지 볼게요. 없죠? 잘하셨어요. 자, 이게 마법사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닫을게요. 저장이고요. 자, 디자인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까요? 자,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자, 쿼리 중에 주문 정보를 이용할 거고요. 닫으세요. 이제 우리가 알아서 넣어야 되죠. 제품명 들어와 있고 지역 필요하고 주문 금액이 2번 내려오면 되죠. 하나는 행으로 하나는 값으로. 늘 이제 패턴이 똑같으니까. 자, 얘를 크로스탭 만들 거예요. 쿼리 오브 디자인에 크로스탭을 눌러주시고 제품명은 행으로 지역은 열로 주문 금액은 합계를 할 거니까 합계로
그러면서 하나는 값이고 또 하나의 합계는 행 레이블이다. 그 중에 행머리글은 이름을 총주문 금액이라고 한다. 자, 조금 전에 한번 했으니까 지역에 대한 조건 바로 갈게요. 라이트. 아, 이거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으려나? 하나 꺼내가지고 그 광역시로 쓰는 친구들도 있을까요?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지역의 오른쪽에서부터 3개를 꺼내라고 지금 필드를 새로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고 여기에 묶는 방법 아니고 이제 여기를 조건으로 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아래 조건에 광역시예요. 지금 문제를 풀다 보면 아이고 정렬에다 썼구나. 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조건을 처리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지금처럼 쓰시는 분도 혹시 있을까? 아니면 이제 지역에 쓰시면 돼요. 자, 나오는지 볼게요. 데이터 시트 보기. 자, 데이터 똑같이 나오죠. 오류도 없고. 자, 이렇게 쓰시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답으로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자신 있게 그냥 풀고 나와요. 안 풀어도 어쨌든 감점이고 풀고 틀려도 감점이니까 다 풀고 나와야죠. 방금 제가 디자인을 푸는 거는 한번 바꿔서 풀어봤어요. 이렇게 풀으셔도 돼요. 닫겠습니다. 저장은 이름 안 주고 닫을게요. 같은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이제 3번 넘어가 보죠. 자, 주문정보 폼에 머리글에 닫기가 있는데, 자, 이러면 닫기를 하래요. 자, 밑에 보니까 메시지 상자 눈에 빡 들어오죠. 자, 이 메시지 상자는 항상 섹션이 3개다. 제목, 내용, 단추. 자, 단추가 2개 있는 애들은 항상 if를 달고 온다. 이 if 달고 와야 돼. 자, 이거 타이틀이고, 이제 내용이고요. 내용에 시간 들어간 거 보니까 타임하면서 들어가겠네. 그치? 자, 현재 시간과 메시지가 다음과 같이 표시돼야 되고 얘 단추를 클릭하면 그래서 if 들어가는 거예요. 종료하라고 그랬어요. 자, doCMD 개체를 이용을 하는데 자, 액세스에서는 얘가 뭐지? close. 엑셀에서는 unload me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써볼게요. 주문 정보 조회라는 폼을 디자인 보기 하시고요. 자, 폼 머리글에 이렇게 닫기라는 단추가 있대요. 자, 이곳에 클릭했을 때 온클릭에 이벤트를 걸어요. 코드 작성기로 걸어요. 확인. 자, 닫기를 하면 자, 단추 2개가 있을 때는 우리 메시지 박스 만드는 게 다르죠. 자, A라는 변수에 전 A 씁니다. 메시지 박스를 만드는데 메시지 박스 전체를 A에 넣어요. 자, 내용을 써야 되잖아요. 타임, 시간이랑 현재 오전 얼마에 자, 폼을 닫겠습니다. 내용을 써주고 쉼표, 이제 단추를 넣어줘야 돼요. 단추는 우리 2개죠. VB, yes, no, 예, 아니요 단추니까 yes, no. 자, 거기에 타이틀을 써줘야 되겠죠. 폼 정보 확인. 또 틀렸어. 또 어디서 틀렸어? 괄호 안 닫았어. 자, 이제 if 걸어요. if. 만약에 A가 단추, 얘 단추가 눌러지면 이 말은 VB S가 되면 이 말이에요. A가 이제 변수니까 이 변수가 단추 중에 S가 되면 doCMD close 닫아요. 뭐 나를 닫아야 해도 되고요. close me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그리고 if도 끝나요. end if. 나 막 미쓰고 싶어. 자, 닫으세요. 되는지 보겠습니다. 주문 정보 폼을 폼 보기로 하시고 눌렀을 때 종료하시겠습니까? 예 누르면 닫히면 돼요. 저장 물어볼 거. 와우. 2020년 1회 끝났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제가 틀렸던 부분들은 너무 미안하고 여러분들은 틀리지 않게 잘 풀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